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평생을 남을 의심하며 살아온 한 남자가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목적 달성을 위해 이런 의심을 현실로 만드는 기술도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는 그렇게 30여 년 동안 대한민국 특수통검사로 무소불위 권력을 휘두르며 살아왔습니다. 공작과 조작의 달인으로 말이죠. 그가 이렇게 활약하며 두각을 나타낼 수 있었던 이유는 당시만 해도 친일과 군사독재 정권으로 질풍노도의 시기였던 탓에 가능했었는데요. 공안검사와 특수부검사는 당시 정권의 갯노릇을 하며 승승장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거죠. 정권에 기생해가며 말이죠. 온전한 정신을 가진 검사였다면 그 암울한 시기를 견디지 못하고 뛰쳐나와 인권 변호사로 활약하며 약자의 편에서 자신의 소명을 다했을 텐데요.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나 꿀 빨며 구스 끝에 서울대 법대에 입학한 윤석열은 당시 엄혹했던 시절 민주화 운동은 고사하고 오로지 자신의 입신 양면만을 쫓아 살아왔는데요. 뒤늦게 드러난 27일 그가 보여준 작태는 우리 모두를 경악시켰습니다. 1987년 가장 슬프고 뜨거웠던 6월, 민주화 항쟁의 도화선이 됐던 이한열 열사의 죽음, 그의 희생으로 60 항쟁과 사실상 군사정권의 항복선언인 6.29 선언을 이끌어냈던 이 아픈 역사를 그는 전혀 알지 못했는데요.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야권 유력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청장이 87년 6월 항쟁이라는 기초적인 현대사 상식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구설수에 올랐습니다. 여기에 윤석열 전 청장과 동행했던 국힘당 의원들 역시 다를 바 없는 모습을 보여주며 논란을 키웠는데요. 정말 기가 막힐 노릇인 거죠. 이런 인간들이 대한민국을 이끌어가겠다고 나선 것 자체가 어불성설인데요. 한숨만 나옵니다. 윤석열 전 청장은 지난 27일 부산을 방문해 박형준 부산시장과 부산 북항 재개발 현장 방문 및 기자간담회, 부산 민주공원 참배, 지역 국회의원과의 오찬, 자갈치시장 상인 간담회 등의 일정을 가졌는데요. 29일 오후 공개된 YTN 돌발 영상을 보면 윤석열 전 청장은 국힘당 의원들과 동행하며 민주공원을 참배하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당시 윤석열 전 청장 옆에는 장제원 안병길 의원 등이 동행했는데요. 민주공원 한켠에는 추모 조형물이 전시되어 있었는데 87년 6월 민주항쟁을 기념하기 위한 조형물이었습니다. 조형물 왼쪽엔 연세대합 시위 중 최루탄에 맞은 이한열 열사를 같은 학교 학생이 부축하는 모습이 담겨 있는데요. 1987년 민주화 항쟁 도화선이 됐던 이 사진 한 장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도 알 수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해당 사진은 국내는 물론 세계적으로도 잘 알려져 있으며 6월 항쟁을 상징하는 대표적 사진인데요. 또 조형물 가운데는 이한열 열사 장례식 사진도 담겨 있었습니다. 옆에서 안내를 해주던 장제원 의원은 추모 조형물을 보고 이한열 열사라고 언급하는데요. 그렇다면 당연히 87년 6월 민주화 항쟁을 떠올릴 수밖에는 없는 상황인 거죠. 물론 이런 말을 하는 것 자체도 이해가 불가능한 상황이지만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윤석열 전 청장은 오른손으로 조형물을 가리키며 이거 부마인가요? 라고 묻는데요. 윤석열 전 청장은 이렇게 뜬금없이 지난 79년 10월에 일어났던 부마 항쟁을 언급하며 대학 1학년 때니까 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헛소리인가요? 부마 항쟁은 박정희 유신 정권 끝을 상징하는 사건으로 지독한 생활고와 빈부격차, 그리고 김영삼 제명 등에 대한 반발로 일어난 항쟁이었는데요. 여기에 장제원 의원은 한술 넣떠 이한열 열사라고 자신의 입으로 말해놓고도 부마 항쟁이냐고 묻는 윤석열 전 청장의 물음에 네라고 답합니다. 여기에 이들뿐만 아니라 동행했던 이들마저도 부마 항쟁이 아닌 6월 항쟁이라고 아무도 정정해주지 않는데요. 이른바 총체적 난국의 모습까지 보여준 거죠. 일기 전에 부마 사태. 이거 부마인가요? 예.
윤석열 전 청장은 지난 17일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찾아 이한열 열사 묘지를 참배한 바 있는데요. 당시 그가 한 발언을 보면 6월 항쟁과 이한열 열사의 연관성을 분명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걸 모른다면 정치 지도자의 자질이 있을까 싶은데요. 실소를 자아내게 하는 역사관을 가진 거죠. 윤석열 전 청장은 당시 눈에 생생하네요라면서 이한열 열사 묘지 앞에 세워진 비석을 어루만졌는데요. 윤석열 전 청장은 대학원 졸업 논문을 준비하고 있던 중에 60 항쟁이 벌어지면서 일손을 났다며 이한열 열사가 최루탄 맞은 걸 못 봤지만 그 뒤로는 생생히 기억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윤석열 전 청장이 지난 17일에는 6월 항쟁에 대해 제대로 인식하고 있음이 분명해 보이는데요. 왜 열흘 뒤인 27일에는 엉뚱한 발언을 한 것인지 이해할 수 없는 대목입니다. 혹시 이것도 따로 과외를 받는 건가요? 당일 그때그때 그곳이 무엇을 하는 곳이고 어떤 역사적 사건과 의미가 있는지 배우고 암기하는 건 아닐지 궁금합니다. 그게 아니라면 혹시 안면인식 장애가 있는 건 아닐까요? 아차, 그는 짝눈이었죠. 부동시였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아, 이제 알았습니다. 그는 그날 낮술을 먹었습니다. 술이 문제였던 거죠. 지난해 의사국시 시험, 국시를 집단 거부하고 올해 상반기 다시 마련된 시험에 불합격한 응시자들이 하반기 시험 응시를 제한한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자기들이 정의인 줄 알았던 이기주의 집단의 쓸쓸한 최후인데요. 이건 너무나도 당연한 결과입니다. 인과응보, 사필규정, 권선징악인 거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볼모로 벌인 의사들의 집단 이기주의의 말로인데요.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 부장판사 장낙원은 의대생 A씨 등 33명이 한국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 약칭 국시원을 상대로 응시 자격 제한 처분을 취소하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지난 22일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국시원은 지난해 6월 2021년도 제85회 의사국가시험 실기시험 시행계획을 공고했지만 당시 전국 의대생들은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등 정부의 의료정책에 반대해 집단 응시 취소를 결정했는데요. 이에 복지부는 의사수 부족 등을 우려해 올해 예정된 국가고시 실기시험을 상하반기로 나눠서 시험을 치르게 했고 상반기 응시자는 하반기에 응시할 수 없도록 공고했습니다. 사실상 이것도 특혜였는데요. 하지만 A씨 등은 재판 과정에서 상하반기 시험의 응시 자격이 다르고 상반기 시험은 85회 의사국시 실기시험의 연장 시험으로 볼 수 있다며 응시 자격을 제한한 것은 직업 선택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정말 어이없고 황당한 주장이었는데요.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강행한 집단 응시 거부, 이게 이제 와서 자유와 평등권 침해라고요. 그렇게 의사가 돼서 돈을 많이 벌면 좋으시겠습니다. 결국 국시원도 재판부도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건 누가 봐도 너무나도 당연한 거죠. 이런 식의 집단 행동은 아예 시험 자격까지 영구 박탈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최소한의 사명감과 의무감 정도를 가져달라는 건 무리일까요? 국가가 의사에게 백신 접종을 돕도록 강요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게 우리한테 주어진 의무가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걸 하라 마라 강요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백신 접종을 하려면 의사가 기본 근무에 더해 따로 시간을 내야 하는 만큼 자발적인 봉사라는 겁니다. 하지만 의사윤리 지침은 의사는 대규모 감염병 발생 시 환자 구호를 위해 적극적인 활동을 벌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 회장은 살인을 저지른 의사도 면허를 유지할 수 있는 현행 면허관리제도에 일부 허점이 있다는 점은 인정했습니다. 다만 의사들이 스스로 징계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